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모든 국내외 유명하신 패널로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도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안양에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토의를 여러 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이 포럼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APAP와 관련돼서 접목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함께 좀 모색해 보고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통과 참여의 APAP 2010년 2010을 위한 그런 제안입니다. 앞서의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미술의 주관적인 것과 그 다음에 대중의 공공성 간의 어떤 소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가지기 위해서는 APAP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안양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우리 안양의 독특한 문화적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창적인 그런 지역 문화의 콘텐츠 구축을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따라야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APAP를 위한 그런 방법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가 그 표본으로 삼았던 다츠카와시의 한 조형물이었, 이건 그냥 조형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키드 센팔의 작품이 거리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작품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팻말도 붙어 있지 않고 작가의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의 명칭을 여기다가 붙였을 때 사람들을 이거의 본래의 목적인 의자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거리감을 둘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작가의 작품과 시민들과의 그 소통을 위해서 감독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츠쿠츠마리의 트리에날레 자연에 들어가서 이농현상 어린에서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농촌을 그런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해서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역시 만들었던 그분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농촌에 옆에 있는 집은 한 100년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작가는 이 집 내부에서 보게 되면 바깥의 풍경이 보여진다. 오른쪽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풍경의 부분이고요. 왼쪽이 그 영상 작업을 한 것인데 두 가지가 교묘하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공간감을 더하는 것에 더해서 이것의 해설자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6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트랙터를 타고 와서 부지런히 설명을 하고 다시 전기를 끄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이것들이 주민의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던 그런 작품이 예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지어졌던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어졌던 그 식당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메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트리에날레의 3년 주기 기간 이외에도 늘상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 단순히 그 작품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그 다음에 참여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는 일단 보편성과 그 다음에 특별함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가들의 그런 미적 안목이 높은 그런 예술성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우리나라의 춘천에 마임 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일반화되기 좀 어려웠었죠.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대중화되지 못했던 그 마임을 지금 춘천의 그 유진규 감독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10만이 채 안 되는 그 춘천 시민들이 이런 그 축제 속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적 무대에 그 배우는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문화적 창조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춘천 시민들이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한 18년 거의 한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의 춘천이 국제적인 그 마임 축제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낸 바로는 관이 주도하는 금액의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결과물들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안양에서도 2005년도 제1회 APAP가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서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단이 APAP였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역 예술인들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도피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각자 전문가들은 자기의 그 영역에 답을 낮추고, 어떻게 우리 안양의 문화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건가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문화예술 발전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안양미협이라든가 안양지역 건축사, 그 다음에 안양마술극장의 마술인도 있었고요. 교육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극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가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 그 매니아,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또 각 분야에서 사회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량이 대단히 넓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각자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마술을 또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친숙한 대중적인 것으로 또 이제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닌 쪽으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있는 그 피아노 연주 때에는 우리 오신 분들 그 좌석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는 그런 멍석 같은 장소가 참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듣는데도 이분은 아이들의 그 뭐랄까 결과를 위해서 단순히 이벤트적인 행사 그랜드 피아노를 고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거를 아이들한테 들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그 안양분인데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제 그 장판을 깔고 아이들은 누워서 듣기도 하고 간간히 설명되는 그 음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석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